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 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의미 치료의 이론과 임상 이시영 박사님 편입니다. 공감을 메우려면 유명인들의 자살이 신문지상에 날 적마다 그런 사람이 왜 죽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재벌이 되었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요즘 연예계, 스포츠계에 이름을 날리는 아이돌, 누구나 부러워하는 소위 인기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우리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못돼서 앙탈난 사람, 그렇게 못되었기에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사람, 신문엔 안 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엔 납득이 가는 반응들입니다. 그렇게 힘든 형편이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성공,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플랭클의 논조는 아주 분명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좌표로 그려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족이란 정신적 충실감이요, 절망은 실존적 공허감 상태입니다. 이런 걸 보면 외적 성공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충족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소위 승리팀이지만 실존적으로는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좌표, 우하에 속합니다. 사회적으로 실패한 소위 패배자여도 실존적으로 충족한 사람은 좌표, 좌상에 속합니다. 지위나 부가 있는 사람이 공허감으로 고민에 빠지거나 노이로제에 걸려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건 수직 좌표의 절망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보면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 수직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공만 하면 충족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란 걸 생각한다면 외적 성공의 수평축이 아니고 정신적 충실도의 수직축에 무게를 두는 쪽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명배우가 왕이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섹스피어가 남긴 말입니다. 배우로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역을 맡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훌륭한 명연기로 관객을 감동시키느냐에 있습니다. 무대 변두리 단역을 맡아도 명배우는 빛이 나는 법, 작은 역으로도 관객을 압도하는 명연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모두 무대의 배우입니다. 무슨 역을 맡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훌륭한 명연기로 청중을 감동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강제 수용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심각한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 살 희망도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깊은 나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랭클은 냉담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런 고뇌라면 자아, 허구의 자기의 고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자기를 잊고 즉 자기 초월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참으로 길고도 힘든 나달이었습니다. 한 발자국 더 옮길 힘도 없고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세상이 캄캄합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윽고 그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의 통쾌한 환희, 해냈다는 자부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삶에 대한 태도, 인생에 대한 가치도 완전히 바뀝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울컥 눈물과 함께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환희의 순간, 그것은 쾌락적 감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즐거움입니다. 지루한 장마 끝에 검은 구름이 거친 하늘에 흰 구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맑은 즐거움입니다. 당신이 아직 이런 순간을 맛볼 기회가 없었다면 아직 나이가 어려 철이 덜 들었거나 아니면 인생 헛살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공허감을 충족시켜주는 건 이런 순간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거기서 얻는 기쁨으로서는 현대인의 공허감을 채울 수 없습니다. 실존적 공허감, 모든 게 충족되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텅 빈 데가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뭔지 모를 쓸쓸함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일해야 하는 걸까? 뭔가를 해야 이 빈자리가 메워질 것 같다. 그 쓸쓸함을 메우기 위해, 숨기기 위해 일, 술, 도박, 마약 등등 계속 뭔가를 추구해 봅니다. 그 자극으로 자신을 마비시킵니다. 이게 모든 중독의 배후에 깔려져 있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건가? 누구도 합리적인 설명을 못합니다. 대답이 없으니 허무한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은 그 이상의 무엇을 인생에서 구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지향해야 할 그 무엇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쓸쓸함과 내적 공허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 물론 근년의 내외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서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사람들은 막연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굴 믿어야 할까? 정부 살림도 연금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의 새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것 같은 이 현실, 생각할수록 암울하고 절망에 가까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도 조용히 생각하노라면 그 이상의 뭔가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 같은 폐쇄감, 현실 그 이성의 무엇이 어쩔 수 없는 허무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이 실존적 허무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랭클의 논지는 누제닉 로이로제 딱 한마디로 요약 설명합니다. 누제닉 신경증, 욕구와 본능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실존적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의 좌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증으로 보기보단 인간적 성취로 봐야 합니다. 환자의 실존적 위기를 통해 그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환자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여기엔 상당한 분석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치료적 긴장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우울증과 공격성, 중독성의 원인을 알려고 하면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실존적 공허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채워야 하는 게 의미치료입니다. 진실로 의미 있는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만이 공허감을 채워줍니다. 진실한 행복, 인생의 충실감, 좌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